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결국에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지표와 그리고 연은 총재의 발언 덕분에 상승권에 머물 수 있었지만 결국에 트럼프의 이런 한마디 때문에 관세로 인한 하락으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주간에 있었던 얘기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우선 장 초반에 나왔던 경제 지표입니다. 12월 PCE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둔화세가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금리 인하 쪽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헤드라인을 보시다시피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 결국에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이유였었는데요. 결국에 장 후반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정명령, 결국 관세와 관련된 강행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모두 다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밑에 있는 종목들 거의 다 끝에 가서는 관세 때문에 다 밀렸다라고 결론은 똑같이 났지만 약간 세부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시크 쇼크가 계속해서 여진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상승폭을 축소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관세와 관련해서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중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 쪽에서는 관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이날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관세라는 단어가 장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결국에는 미국과 3대1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공방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고문인 빌 게이츠의 발언들도 화제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OTT 쪽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겠죠. 세 번째 이야기가 6월 27일 날 공개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점검하시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계속 부진한 또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결국에 하향 조정이 됐고 제목도 안 좋습니다. 아직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지 과제들을 나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소프트 업체 이스트 소프트 체크해 볼 텐데요.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이스트 소프트가 밀고 있는 두 가지 AI 소프트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도 최근에 지난주에도 이제 면세점이 안 좋다, 공항 면세점이 안 좋다는 얘기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업과 관련해서는 좋지만 면세점이 약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밀리면서 0.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0.5, 나스닥 지수 0.2% 밀렸습니다. 경제 지표와 그리고 지표의 은행 총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은 했지만 결국에 백악관의 관세 한마디에 반락을 했고요. 주말 내내 이러한 내용들은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결국에 관세 부담은 우리 한국 증시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경제지표부터 보실 텐데요. 12월 PCE 물가 지표입니다.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지난해 12월 들어서 둔화세를 멈추고 2%대 중후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날 발표됐던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상승률 모두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지적한 대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결국에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재료가 됐는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금리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 경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부분은 연준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 불안한 정책 세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그리고 중국의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시간이 지난 후 상대국들도 지체 없이 보복을 천명했는데요. 캐나다는 미국 제품의 25% 관세 부과, 멕시코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했고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와 국제법적 조치를 병행해서 시행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가 지수를 누른 가운데 종목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3.6% 하락했는데요. 이날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여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날 관세를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상승했지만 지수처럼 반락했습니다. 3.6% 하락한 120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테슬라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향후 먹거리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1%대까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당 40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도 있지만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추가 관세였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관련된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핀두어더, 그리고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이두 이렇게 거의 3%에서 4% 넘게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이 중국의 춘절 연휴와 관련해서 이동하는 숫자가 사상 최고치로 전망되게 되면서 호재가 나왔은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서 다 눌려버렸습니다. 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안한 투자 심리 속에서 실적도 안 좋은 종목들은 더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쉐보론입니다. 4.5% 하락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엑손모빌 역시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했지만 분기 매출이 안 좋았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2% 이상 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가운데 대형주들이 힘을 못 내자 중소형 단에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쉐보론 4.5% 하락한 1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